네, 안녕하세요. 저랑 또 같이 공부하실래요?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는 꿀잼 상속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권이 있다는 거 이제는 상식이죠. 상속 지분은 자녀가 1일 때 배우자는 1.5. 이 정도는 아시죠? 제가 가끔 강의 가다 보면은 배우자 상속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50%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 지분은 자녀의 1.5배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얘기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땡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 사실 억울한 케이스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재혼이고 나는 초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열심히 20년, 30년을 사셨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를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재산도 읽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정말 잘 키워줘서 친엄마 따르듯 정말 나는 엄마한테 크면 정말 너무나 잘 키웠으니까 효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며느리도 생기고 사이도 생깁니다. 근데 아버지는 시름시름 아파 가시겠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면서부터는 갑자기 호칭이 변합니다. 어머니에서 아주머니로 변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짐을 싸서 가방을 싸주더니 나가라고 합니다. 통지를 하죠. 며칠까지 짐을 싸서 나가시라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혼인신고를 안 했을까? 내가 왜 남편이 뭘 집이라도 하나 해준다고 했을 때 받질 않았을까? 해봤자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 내가 사실혼이었으면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했으면 내가 반을 재산분할 받을 텐데 내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분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너의 잘못이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제도는 일률적으로 신속히 제3자를 보호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혼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상속권에 대해서 조만간에 하여간 보호받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서둘러서 하여간 혼인신고를 하거나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논문이 있다길래 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그리스에서는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먼저 부부관계 재산분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상속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부가 누구가 한 명이 사망을 하면 이거는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 잘 정산을 받는 것이냐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만든 재산을 내 배우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이게 상속이 아니라 내 몫을 찾아오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하고, 상속분의 경우에도 자녀하고 했을 때 배우자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했을 때는 배우자가 4분의 3이에요. 상속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청산할 건지 상속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모나 계부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다 상속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그 남아있는 배우자를 굉장히 보호하는 쪽으로 입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상속의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로 그 이상 배우자가 상속을 가져갈 수 있게 보호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의미로라도 상속을 해가는 상속인들에게 사실혼 배우자로 남아있는 그분이 정말로 사실혼을 한 게 맞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비율만큼 정도는 향후에 좀 부양을 받을 수 있게, 부양료를 좀 청구할 수 있게, 이 정도는 좀 보살필 수 있는 입법이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게 물론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경우는 저는 좀 안 좋은 경우만 봅니다. 원래 의사는 아파야 만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나쁜 일이 있어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케이스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의외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저도 스위스, 스웨덴, 그리스 입법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시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